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삶의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는 윤로 남불로 국민 마음에 천불을 난다라는 제목의 심경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자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날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어제 오후 3시에 다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과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총평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력을 부풀렸다, 잘 보이려고. 네. 또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이다, 불찰이다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네. 용서와 동정은 구했으나 정직과 진실성은 상당히 결여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빵을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면 소화를 돕고 이로운 것이겠죠. 네. 그런데 증명서를 부풀리면 그게 그냥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사회적 해악이죠. 공정과 상식을 깨는 것이니까 네.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걸 명확히 어제 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해명자로 14쪽짜리 해명자로는 선대위 명의로 나왔고 네. 본인은 뭐 포괄적인 사과만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뭐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언론 환경에 익숙치 못해서 구설수가 더 있을까봐 전략적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분리 전술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죠. 울타리 치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 들어갈 때부터 네. 사실은 안고 있었던 문제를 모르지 않았고요. 네. 국민의힘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바라면서 들어간 것이죠. 계산된 전략인 것이죠. 네네. 그 질문을 받지 않음으로써 네. 또 덩달아 언론도 침묵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윤석열 후보의 검언 유착은 행정법원이 상당히 심각한 비위로 본 겁니다. 네, 그랬죠. 징계 사유가 된다 이렇게. 예. 네네. 그러니까 후보자는 검언 유착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그 부인도 역시 신조어가 생긴 것 같아요. 부언 유착. 부인도 언론과 유착이 됐다. 네. 언론도 등달아 비판을 받는 거죠. 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네. 아무래도 국회 기자실이 아니라 국회 네. 정론관이 아니라 당 기자실에서 하는 바람에 전부 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만 모아놓고 있어서 그렇게 통제를 잘 따른 건가요? 김은혜 대변인이 먼저 와서 뭐 질문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마 탄핵당한 박근혜 씨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씨는 네네. 후보 시절에 네. 기자들한테 네. 질문하면 뭐 답변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 답변이 또 훌륭한 건 아니었을까 하더라도 기자 네.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았죠. 네네. 네. 그렇군요. 사실 김건희 씨 사과 영상 중에서 그 일부에 네. 가수 신승훈 씨 노래 I Believe 그 엽기적인 네. 그녀에 나왔던 소위 부금이라고 하죠. 백그라운드 뮤직을 네. 입힌 네. 영상이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110만 회가 지금 넘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SNS에 많이 유포가 돼서 저도 저의 SNS를 보다 보니 저절로 보게 됐어요. 네네. 그게 FM 코리아가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더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런 희화한 BGM을 써서 옮긴 걸 보면 그게 민심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한 사과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한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비판을 그런 동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말하기가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흔히 말하는 뭐 얼평, 외모평가 이런 거 하자는 건 아니지만
국민 앞에 사죄하게 나온 분의 전반적인 모습과 태도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좀 여성성을 과하게 어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그 아이를 유산하게 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오히려 여성성을 과하게 표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저는 그 부분은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아, 네네네. 네, 윤석열 후보의 전문 영역에서 비춰보면 네. 이 공소장에는 장황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를 목적해서 나왔으면 네. 사과의 진정성을 부각해야 되는 건데 너무 장황해졌어요. 장황하다. 예.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잘못이라고 시인하면 네. 겸손하게 조사받고 수사 받아야 되겠다.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들이겠다. 네. 그런 말을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뻔히 공직선거법상에 그 배우자도 합격력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돼 있고요. 또 이미 네. 이 고발이 돼 있는 처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겸양하면서 성실하게 잘못이 있으면 받겠다 이런 것이 타당한 것이지 네. 너무 좀 방향이 틀렸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면 진정한 사과다라고 한다면 네. 법률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와야 진정한 사과다. 어디까지 해야 그렇죠.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그 재직 증명서나 뭐 경력 증명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네. 그냥 부풀렸다, 불찰이다, 부끄럽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다시 발급받아서 네. 무엇이 잘못됐고 부풀려졌는지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밝히도록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후속 조치, 후속 행동이 뒤따라야 되겠죠. 후속 조치와 후속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그 배우자인 그 남편을 굉장히 걱정하기 때문에 네. 배우자의 공정과 상식을 다루는 문제도 거기서 국민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이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그 가까운 부인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문제는 윤로남불인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틀리다.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공정과 상식을 깨면서 남한테 대해서는 가혹하다 그런 거잖아요. 문제는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됐을 때 공정과 상식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자리가 대통령이니까 네네. 거기에 사사로움이 안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간의 행적을 보면 네. 사실은 그 부인의 그 집안 네. 어머니 포함해서 형제들까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려서 그 개발이 있을 수 없는 양평군 그렇죠. 기적 같은 곳에 그 개발 특혜를 저지르고 또 배우자가 공모한 의혹까지 있는 것이고 법원 판결문에 있는 것이죠. 네. 또 이 주가 조작 공범들이 이미 다 구속 기소돼 있는데 본인만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있으면서 이런 그 감성에만 호소한다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동 그렇죠.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예. 네. 그런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런 그 공적 책임감 있는 자세를 안 보인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해야지 이게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신 것 같고요. 그 윤 후보가 토론하면 싸움만 하고 그래서 뭐 토론 굳이 할 필요 있겠느냐. 그다음에 뭐 대장동 특검 받으면 뭐 이재명 후보가 의혹을 진정성 있게 뭐 이렇게 다 충분히 설명하면 뭐 등등 해서 전제를 붙여서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추 장관님께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취지신가요?
윤석열 후보가 이해하는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을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검사시니까, 그죠? 네네. 만약에 피고인이 그 증인을 신청해서. 네. 만약 검사의 반대 신문권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건 편파 진행이라고 이의 제기하겠죠, 당연히. 당연합니다. 예. 네.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후보의 일방적 주장, 네. 우호적인 그런 기자들만 앉혀놓고 질문도 하지 않고, 네네. 그래서 검증이 안 되는 그런 후보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후보끼리 세워놓고, 네네. 끈질기게 반대 신문도 하고, 해서 검증이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죠. 네. 네. 예, 주신문만 있고 반대 신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예, 네. 얼마 전에 그 조국 전 네.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네. 강사 휴게실 그다음에 자택 PC 그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네. 예. 그게 사실은 핵심적으로 법원에서 정경심 씨 재판에서 1심, 2심에서 그 소위 표창장 위조 등과 관련해서 주요한 그 근거로 유죄의 네네. 근거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네. 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법원 네.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24일인가요? 네네. 아마 조국 장관의 재판, 21차 재판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하고 또 김경록 씨가 제출한 자택 PC. 예. 네. 이걸 이제 실질적인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 안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불채택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이것은 전에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공범인 제3자가 이미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겠다라는 그 판결을 원용을 해서 그런 24일 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네. 이것은 상당히 엄격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돼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던 주심 대법관인 분이 천대엽 대법관인데 지금 보니까 정경심 씨 상고심의 주심도 천대엽 대법관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렇다면 소위 1심, 2심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이 돼서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이게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파기환송돼서 다시 재판을 고등법원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죄 가능성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언론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제외하고도 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긴 하죠. 이제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네. 예, 무죄 가능성은 높아졌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아까 율로남불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본인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미 각하 판결도 있었고 또 1심에서는 징계가 옳았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윤석열 후보는 이 소추화를 본인이 이 재판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재판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정치인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전문적인 영역을 그렇게 추적하면서 다 이해할 여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러시긴 그러니까 합니다. 예. 무조건 억울하다. 이게 판단이 잘못됐다.
라고 이제 해야지만 예. 정치 무대에 들어와서 자기 지지층한테 자기 그 정당성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사실은 뭐 그 당시 제가 예, 법무부 장관이셨으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배제를 선행적인 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 판사 그 사찰을 한 예.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서 네네. 이 직무에 그냥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말이 안 되는 부적절하다. 예.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직무 배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안 판단이 그 행정법원 판단 그대로 원용을 해서 네. 이미 판사 사찰을 한 것이 인정이 되고 네. 또 감찰방해 수사방해도 중대 비위다라고 네. 한 그대로 끌어와서 그러하기 네, 때문에 이 징계는 적법하다. 징계가 적법한 이상 이 집행정지했던 것도 직무집행정지. 네. 그것은 이 임시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어서 사실은 항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그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예, 예. 그런데 정치적인 언술로 항소를 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당시에 네. 그 추미애 장관님께서 그 했던 그 직무집행정지 건이나 또는 징계 이것이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근거가 지금 어떻게 뭐 사라져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될까요? 정치 명분이 사라졌죠. 가장 큰 정치 명분이 이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았다. 라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본인의 비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주장할 명분이 이제 사라진 것이고 오히려 뭐 그대로 기소가 되면 거의 뭐 부적격한 후보인 것이죠.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마땅한 것이죠. 사퇴해야 마땅하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